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뜨겁게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정보예요. 고급 지식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나?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정보를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판단할 줄 알면 웬만큼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돈을 벌을게요. 꽤 똑똑한 분들, 뭐 애널리스트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폭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그걸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무리가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뭐 15%가 될지 뭐 0.1%가 될지 0.1%는 엄청나게 벌 거고 1%도 많이 벌 거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버는 금액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투자 금액도 틀리고 정보의 질도 틀리고 정보의 판단에 대한 것도 틀리고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저도 제가 많은 데이터가 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경제 애널들 글도 읽어보고 자 그렇게 예전에는 다 판단을 했겠죠. 그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요즘은 그렇게 판단 잘 안 해요. 잘 뉴스는 봐요. 뉴스는 꾸준하게 봐요. 특히 경제 뉴스보다는 어떤 세계의 흐름, 그죠? 세계의 어떤 과학 문명의 전환, 그죠? 뭐 요즘에 이제 챗GPT, AI, 뭐 그런 것들, 그런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때, 뭐 최근에 그 AI 이 챗GPT의 혁신적인 그 기술이 나오면서 이 주식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AI 반도체가 급등했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뭐 MS도 급등했고, 뭐 무너지는 구글도 리바운딩했고, 최악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AI 그 HMB인가요? HBM인가? 뭐 그런 반도체가 있어요. 그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반도체. 그 반도체 공급을 안 했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었어. 왜냐면 올해 적자가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그게 내년까지 가봐. 그죠?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좀 최근에 반등을 큰 폭으로 했죠. 자, 그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 자, 그런 걸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축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축의 전환이 바뀌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역사죠. 그죠?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것이 뭔가. 기후변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떠오르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봐야지. 그 뭐 같지도 않은 애널리스트들 뭐 그다음에 뭐 그 족보도 모르는 그 증권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 다음 날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면 실력이 전혀 안 들어. 큰 산을 보셔야 돼. 큰 산을 보시고 이 큰 축의 변화가 왔을 때 과감하게 배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니까 2015년 뭐 한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게 한 15년, 16년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뭐 막 대출금리 2.5%막 그렇게 줬잖아요. 조금 우대금리 적용해서. 저도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 2.5%면 이거 뭐 이거 사가지고 당연히 집을 사야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속도가 5%인데, 그죠? 금리는 2.5%야. 그럼 그냥 앉아서 2.5% 먹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가수요 실수요까지 다 몰리면 이거는 20% 30%가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축의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들, 이 잔정보들, 그죠? 그리고 뭐랄까요,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마시고, 이 시대를 관찰하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혼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저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IMF, 그죠? IMF도 전면이 최고의 나이 때, 그러니까 최고 젊었을 때, 다 이렇게 맞았고, 거기서 또 주식시장 시작했고, 뭐 주식시장도 한번 깨져봤고, 그죠? 금융위기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알고, 그죠? 금융위기를, 미국이 극복하는 과정을 보니까, 요번에 이제, 미국이 사실은 무너졌어야 되는데, 쉽게 극복을 하잖아요. 그죠? 미국의 은행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냥 지방은행만 싸그리 정리하고 끝내잖아.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미국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런 통찰력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대로 보면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와 있어.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AI의 어떤 등장,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기후변화.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도시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모로코의 조그만 지방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정말 도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어느 도시에서, 우리도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 그런 지역에서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미국의 LA에서도 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옛날에 LA도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참 모르는 거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굉장한, 지금 시대의 임팩트를 크게 주고 있다. 자, 근데 그 임팩트의 영향이 뭐로 나타나느냐 이거야. 뭐로 나타나냐. 결국은 세계화가 깨지고, 세계가 이념적인 적대국끼리 치고받고 최악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가 유지했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자,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저가 물가를 공급하던 어떤 그 공급자가 사라진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든 저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는 이 석유값, 자기들은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원의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중국과 러시아가 한패가 돼가지고 이 석유값을 올려서 지금 $100 올려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불과 몇 개월 전에는 금리 다 올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다 허당이야. 내가 보기엔 다 허당. 그죠? 허당이야. 지금 또 경제학자들 뭐래? 상황이 바뀌니까 앞으로 금리를 2번 더 올려야 되는데. 참 웃기는 인간들이야. 그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어떤 역사의 흐름과 줄기를 가지고 예측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죠.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장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싸우고 있고. 자,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이쪽은 대립할 거다. 자,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죠? 딱 한 사람. 두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 버핏이 예측했고, 워렌 버핏이 예측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죽으라고 천연가스 사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쉘가스, 그 뭐죠? 옥시덴탈. 죽으라고 사잖아요. 그냥 엄청 배팅하잖아. 그거 조정받아도 계속 사잖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앉아가지고 세계의 판세만 읽고 있는 거야. 예, 그 시시껄껄한 이 오락가락하는 그 경제 뉴스, 이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오바마의 현인은.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또 뭐 했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수 있겠다. 그죠? 거기에 대한 배팅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무역 상사에다 배팅을 한 거야.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 앞으로 저물가는 힘들겠다. 고물가 시대가 오겠구나.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분양가가 뛰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원인 중에 반은 사실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뭐 땅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근데